그동안은 소위 킬러 문제의 개념이 이랬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석은 되는데 독해가 안 된다. 교육부도 그걸 딱 인정을 하고요. 안 되겠다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1위짜리 뭐였냐면은 이거 호주의 산불나는 아주 그냥 뭐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굵직굵직한 중학생 정도도 그냥 영어만 잘하면 그냥 술술 읽혀요. 그런데 왜 이런 난리가 났느냐. 안녕하세요. 저 KNS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민섭 강사입니다. 육모를 봤는데 언론 보도가 하도 많이 나와서 영어가 제일 어려웠다. 역대급이었다. 아니 역대 최고 난도였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작년에 6월 말에 킬러 문제 안 내겠다고 국수 영모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킬러 문제다. 이런 거 안 내겠다라고 했는데 왜 역설적으로 더 어려워졌냐. 그것도 공교롭게도 작년에 발표가 난 후에 구모 그리고 수능 그리고 이제 이번 육모 이렇게 세 번의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을 봤는데 세 번 다 어려웠고 이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보시다시피 연식이 좀 됐는데 수능을 오랫동안 강남 지역에서 주로 재수종합반에서 강의를 했고요. 재수생들한테 수능 영어만을 강의를 해왔고 많은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때 지금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치고 어렵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땐 준비를 많이 해서 애들이 실력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옛날 상대평가 때 한참 어려웠을 때는 수학보다 더 중요했죠. 그때는 영어가. 하여튼 간에 재수하기 전에 하나 틀리고 재수한 애들이 그때 그렇게 재수한 애들이 재수업을 많이 들었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어려운 그 수능 영어에 특화돼 있었던 강사였고요. 지금은 KNS에서 3년째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대에 좀 어려워져서 제가 좀 강의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지금 다시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재학생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1등급이 없다. 지금 재수생이 86,800명이나 들어와서 역대 육모에서 제일 많은 재수생들이 응시를 했는데도 재수생들은 1등급이 재학생보다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1등급 비율이 재수생 다 합쳐가지고 지금 2%도 안 될 거다. 상대평가로 하면 4%가 1등급이잖아요. 작년 수능이 어렵다 그랬는데 4.7%가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 2%도 채 안 될 거다. 그러면 재학생은 어떠냐? 재학생은 뭐 당연히 0. 몇 프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200명 중에 1명. 없는 거죠 거의. 근데 재수강생 중엔 있습니다. 재수강생 중에 고3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근데 그 중에 이제 1등급 받은 애들은 계속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제가 칭찬해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90점대에서 그러니까 1등급에서 그냥 한 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추락해버려가지고 78점 막 이렇게 실제로요. 각설하고 제 소개는 뭐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이렇습니다. 요즘에 동향이 최근에 5번의 시험을 쭉 열거해봤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말고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1년에 3번 하죠. 육모, 구모 그리고 수능. 최근 육모부터 해서 역순으로 5번의 시험입니다. 한눈에 이렇게 딱 갈라지죠. 재작년 수능과 작년 육모까지 7%대 그래도 1등급이 유지가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6월 말에 영어는 6문제 이런 문제를 예를 딱 들어가지고 이러이러여서 킬러 문항이고 이런 거 안 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그 약속도 비교적 다 잘 지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영어의 경우에는 1등급이 오히려 반토막 나버렸다. 정말 너무 역설적이라서 좀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한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장난이냐? 말장난이 아니라요. 그냥 많은 분석사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더 어려워졌다고요. 자, 이번에는 2% 내외로 2%도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육모 지금 오답률을 보면 알아요. 오답률을.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80%를 넘었어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31년 수능 역사상 상대평가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릴 때 상대평가 불수능이 사실은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의 그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 이런 걸 다 이제 무시하고 말씀드린 거고
그걸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상대평가 얘기는 하지 말죠 뭐. 예, 헷갈리니까.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충격 그 자체죠. 왜냐면 수학과는 달리 주관식이 없잖아요. 하여튼 수능 영어는 다 객관식 오지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학생이 다 너무 어려워서 다 찍었다, 어떤 특정 문제를. 그래도 80%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 80%가 넘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말이 안 되죠. 찍어도 80%는 나와야 되는 건데 차라리 찍을 거 그랬잖아요. 특히 오답 1, 2 보세요. 이거 89%. 정답자가 11%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찍어도 정답자가 20%가 나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킬러 문제를 안 낸 상태에서 이건 뭐냐. 그럼 지금은 뭐 킬러 잡는 킬러 문제냐, 산불 수능이다, 뭐 대형 화재다, 뭐 참사다 막 이러는데 뭐 그런 뭐 말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그 킬러 문제를 뺀다고 했는데 그러면 뺐느냐? 뺐다니까요. 약속을 교육부는 잘 지켰어요. 평가원이 교육부의 약속을 잘 지켜줬어요. 아주 고심을 해서 출제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즉 3번의 평가원 시험이 전부 작년 6월 말에 6월 정확히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워딩을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딱 특정 문제를 들어가면서 6문제를. 요거는 뭐 지문이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다. 그래서 공교육을 너무 넘어서 버린다. 킬러 문제다. 또한 이거는 또 구문이, 그러니까 문장 구조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고 길고 어렵다. 역시 공교육을 넘어선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가 너무 좀 공교육을 넘어선다. 3가지거든요. 어휘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기초적으로. 어려운 어휘 가급적 배제하겠다. 두 번째, 구문. 복잡하고 긴 구문 가급적 지양하겠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용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위 킬러 문제의 개념이 이랬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석은 되는데 독해가 안 된다. 해석과 독해 차이는 뭐죠? 뭐 아무튼 정확히 말하면 번역은 되는데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이제 킬러 문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잡았는데 교육부도 그걸 딱 인정을 하고요. 안 되겠다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9월 구모부터. 한글로 돼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칸트 나오고 헤겔 나오고 그거 우리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던 건 있죠. 내용 면에서 일단.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틀리고 뭐 하버드 나온 미국인도 틀렸다더라. 뭐 유튜브 그런 영상도 많았고. 자, 각설하고 이거 말씀드리면 이번 육모요. 이 5문제 모두 이 중에서 어법을 이제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빼고 얘기할게요. 어법을 빼면 순서, 빈칸, 삽입, 소위 빈순삽이라 그래서 3대 고난도 유형인데요. 요 3가지 유형을 제일 어려워하죠. 그 중에서 최대 유형은 빈칸이고요. 빈칸이 총 4문제나 나오고요. 그것만 2점, 2점, 3점, 3점,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유사빈칸이라는 게 있어요. 21번 밑줄 추론. 밑줄 친 것의 그 문맥상 의미. 그것이 함의 추론이라고도 하고 유사빈칸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어차피 밑줄 읽어봤자 너무 비유적이라서 빈칸과 똑같다. 그거 이제 보통 3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요약문 40번에 그것도 이제 빈칸이 2개가 요약문에 A, B 뚫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15점이에요. 빈칸 4개와 유사빈칸 2개. 그것만 깔끔하게 틀리고 나머지 싹 다 뭐 순서 어렵다는 삽입 뭐 싹 다 맞아도 2등급이죠. 순서 빈칸 삽입에서 1, 2, 3, 4, 5위가 나온 건 맞는데 추상적인 지문 안 나왔어요. 1위짜리 뭐였냐면은 이거 호주의 산불 나는 아주 그냥 뭐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31번 빈칸 이거는 뭐 디지털 시대 아날락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의 정보는 뭐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아주 뭐 생활 속에 뭐 추상적이기는커녕 그냥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39번 삽입 이거 미술 34번 음악 뭐 다 이런 식이었어요. 뭐 음악에 막 전문적인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굵직굵직한 중학생 정도도 그냥 그 소재와 주제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전혀 거부감이 없는 영어만 잘하면 그냥 술술 읽혀요. 그런데 왜 이런 난리가 났느냐. 초유의 미중유의 전대미문의 이런 있을 수 없는 5문제가 다 오답률이 찍는 것보다 더 높아졌느냐. 자, 우선요 좀 기초적인 얘기를 기본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소위 그 빈순삽 그 수능의 3대 중요 유형 있잖아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수능이 존속하는 한 중요한 것은
패러프레이즈의 파악입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야 무조건 단어만 많이 외우고 수거만 많이 외우고 구문만 열심히 해석 연습하고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어의 성질, 영어의 본질상 또 수능 영어의 또 성격상 경향상 패러프레이즈 분석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애들이 예습할 때나 복습할 때나 패러프레이즈 위주로 이렇게 실력을 가다듬어가고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출문제를 대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1, 2,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 1, 2, 3위. 그다음에 1위가 순서 문제 박스에 제시된 문장 다음에 이어질 것이 A, C, B였는데 A번에 new plant를 C번에서 the young shots 그리고 이제 마지막 B번에서 grasses although grasses 블라블라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요 세 개가 정확히 사전상의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같은 말. 그리고 이제 2위 같은 경우에 information content가 정답에 한 단어짜리 빈칸이었는데 message 이렇게 한 단어짜리 빈칸 문제는 어휘 문제의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툭하면 오답률이 높아지는데 이번에 아주 극강무도하게 높아졌죠. 85%니까. 이거는 좀 그나마 쉬운 패러프레이즈였어요. 근데 매력적 오답, 스토리지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인데, 뭐 제가 영어 강의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냥 원론적인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어머님들한테 제가 영어 강의를 지금 하는 자리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위 39번 같은 경우에 athletic attitude하고 active involvement하고 이건 무슨 뭐 이게 동의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같은 말이었다.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었는데 5번 바로 앞에 문장에 athletic attitude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시문에서 요 앞에 this를 쳐발라서 this active involvement 이러한 적극적 어떤 능동적 개입 그래서 바로 요 미학적 태도를 어떤 작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학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라고 보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this active involvement로 문제를 푸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늘 있어왔던 일인데 지문이 덜 추상적이 되고 말랑말랑해지고 좀 쉽게 읽히고 하는데도 왜 오답률은 막 90% 가깝게 되고 난리가 났느냐. 그 킬러 문장을 배제하겠다고 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할 것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육책으로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사용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머리를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맥시멈으로 굴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패러프레이즈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 말고요. 가다가 보면 영어는 말장난을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은유요. 메타포. 그 은유적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잘 안 건드렸거든요. 빈칸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할 수는 있고 또 패러프레이즈가 만약에 3번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패러프레이즈도 몰라 애들이. 왜? 은유라서. 그걸 이해를 못했어도 이게 뭐 은유인지 나발이 이해 못했어도 A, B, C에서 C가 은유예요 만약에. A, B, C가 같은 말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 빈칸을 했어요. 그러면 A에 빈칸 내면 B가 단서가 되면 되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A, B를 근거로 C를 찾는 그 C를 빈칸으로 아니면 A하고 B가 같은 말인데 A가 은유예요.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그 유일한 은유를 근거로 빈칸을 찾는 거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정확히 작년 6월 말 발표 이후. 그래서 작년 구모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볼게요. 맨 마지막이에요. 34번 그 고배점 빈칸 추론해서 정답이 소재와 주제는 되게 쉬웠어요. 뭐냐면 소재는 그림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의 시대다. 뭐 인스타에도 누가 그림 올립니까? 사진 올리지. 그리고 이제 근데 옛날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진이란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림의 시대였죠. 자, 얼마나 쉬워요 소재가. 그리고 주제도 쉬워요. 사진이 없었던 즉 그림의 시대에서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오래 걸려. 자, 정답은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즉 사진의 시절이 아니라 지금처럼 인스타 사진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예전 그림의 시대에서는 하고서 그 많은 그 아주 쉬운 표현 중에 메타포 places did not travel well 장소들이 잘 이동을 안 했다. 약간 애들 말로 하면 좀 병맛 나지 않나요? 장소가 원래 이동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일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아 메타포네 그걸 깨닫는 순간 되게 재미있는 답인데 사실은 이거 전부터도 메타포를 되게 강조했었어요. 옛날 상대평가 때부터 사실은
places did not travel well. 저 이거 보고서 이거 해설 강의하는데 이거 한 30분 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앞으로 이 메타포의 시대다. 메타포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메타포라는 걸 감도 못 잡으면 토 나오고 아 너무 심하다. 답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영어 잘하는데 왜 3등급이냐? 왜 2등급이냐? 왜 89점이냐? 그래서 좀 말로 풀면 정략개슬슬 이제 오히려 오답은 그냥 정말 말이 돼요. 피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 핵심을 깨뚫지 못하면 여기 글 속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막 이번 특히 육모에서 그래서 아주 그게 잘했는데 1, 2, 3, 4, 5번 선택지가 다 그냥 위에 있는 단어들을 갖다 버무려가지고 막 장난쳐놓고 아주 주제 제목 문제부터 빈칸은 말할 것도 없고 쭉 읽혔는데 답이 2개도 아니야. 답이 4개. 5개 중에 하나만 엉뚱한 소리고 4개가 경합을 해요. 멘탈 무너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메타포였고. 메타포인 게 제일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지. 장소가 잘 이동을 안 했다니. 말장난. 은유였는데. 아이고 참. 그래서 오답은 더 정답 같아졌고 원래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소위 매력적 오답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걸 매력적 오답을 넘어서서 그냥 이거는 뭐 정답은 그러면 뭐냐. 정답은 오히려 완전히 오답 같고 이건 완전히 그냥 빙신 같아가지고 정답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메타포니까. 그래서 그게 2개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답 같은 오답도 아니에요. 오답들 2개 이상. 매력적 오답이 2개 이상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막 흩어져. 그리고 정답은 가장 좀 뭐랄까 좀 찌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좀 빛이 안 나요. 그냥 갈겨버리고 싶어. 이럴 정도로. 그게 시너지를 이루면 오답률 89까지 가고 오답률 85까지 가고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내용이. 어머니들 그 구문독해 관심 있다고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구문독해 기본이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죠. 절대로 충분 조건 아니에요. 구문독해 신이 돼도 1등은 못 맞아요. 지금 현재 경향을 모르면. 메타포로까지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모티베이션 하지 않으면 미안한데 미국인도 1등은 못 받아요. 네, 그거는 정말로. 자, 그리고 작년 구모에서 또 매력적 오답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말씀드리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작년 구모가. 자, 결과만 말씀드리면 맨델의 유전 아시죠? 유전 이론.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이노베이션이어가지고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한 글이에요. 처음에 혁신이라는 것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한 발짝만 앞서 있어야지. 예컨대 맨델 같은 경우에 이게 유전 이론이 당시엔 너무 앞서 있어가지고 뭐 개무시당했다. 그러다가 35년이나 흐른 다음에 빈칸. 그래서 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답은 답 같지 않았어요. 정답 같지 않은 정답. We're only one step away. only 하면 보통 애들이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막 부정적인 거야. 막 배우고 막 제일 먼저 빼버렸대, 이거를. 근데 이제 애들이 왕창 몰린 그 오답은 뭔지 아세요? 이건 선생들도 잘못하면 속겠어, 이거는. Regained acceptance of the public. 이게 답이 아니라 오답이었다고요. 다 몰린 애들이 싹 다 일로 몰렸어요. 잘 보세요. 어디가 틀렸냐면 맨 앞에 치사하게 2글자. re. 요 한 음절.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살짝 처발라 놓은 거예요. 극악무도하죠. 무슨 말이냐면 35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드디어 마침내 맨델의 그 유전 이론이 gained 했으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퍼블릭의 acceptance를 얻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re를 처발라놨어요. 다시 얻었다. 뭘 다시 얻기는 얻은 적이 없는데 오답. 정답은 only one step away. 그 맨델의 기가 막힌 유전 이론이 말이죠. 이제 딱 단지 한 걸음만 away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언뜻 보면 부정적인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노베이션은 너무 앞서면 안 된다. 이거 뭐야? 딱 한 발짝만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는 대중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받아들였겠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를 조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모든 어려운 수능에 준비가 돼 있었고요. 예전에 검증도 다 됐었고 지금도 검증이 더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택일하시면 돼요.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반들이에요. 당장 이번 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주로 상위권들이 주로 있고요. 되게 재밌어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애들도 첫 시간만큼은 예습이 안 된 상태로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듣고 나면은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고 아무튼
이렇게 세 반은 연중 무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한 주마다 딱딱 끊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뭐 시험 때 조금 이제 한 뭐 1, 2주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전혀 추천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름 방학 때 이제 요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4주 동안만 진행이 되겠지만은 현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그걸 또 해설하고 이렇게 구문 독해도 물론 하고요. 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너무 좀 두서없이 좀 떠들었는데 좀 그 점 죄송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